이 말 되게 궁금하시죠? 이제 지거 해봐야 알게 될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직원들한테 진짜 많이 해주고 싶잖아요. 이 해도 자기 거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공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분을 주면 직원한테 지분을 주면 주인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긴다고 믿고 싶어요. 생긴다. 그래도 달라지긴 하. 그때 100%는 아닐 것 같아.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깁니다. 안 생기나요? 네. 저는 이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을 만들면 주인이 집이 생겨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매장 운영에 대한 방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원을 오랫동안 나랑 같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에는 저는 일단은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성장에 대한 비전이나 이 사람이 여기서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냐 뭐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비전이라는 건데 저는 이게 진짜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주인의식이라는 게 완벽하게 주인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주인의식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실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저보다 짬바가 더 크신 분도 많은데 제가 동업을요 여러 번 해봤거든요. 동업을 진짜 여러 번 해봤어요. 지분도 여러 번 나눠봤고 그리고 직원 저희 여기 매장을 맡고 저 앞쪽 매장에서는 디자이너들한테 전원한테도 지분을 줘봤어요. 싹 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주도 알잖아. 그때 주인 의식 있어 없어? 안 생겨. 절대 안 생겨요. 전원한테도 없어요. 전원한테. 직원 전원한테 줬어요. 근데 주인 의식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운영을 할 때 일단 제일 좋은 스킬 하나. 저는 제가 그거 되게 잘 만들거든요. 미안하게 만드는 거 잘해요. 미안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좀 미안할 정도로 잘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지도 못하는 이벤트를 해주는 게 낫다 이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이벤트를 안 하거든요. 지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제가 제일 강한 사람이 돼야지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는 누가 나가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제는. 근데 예전에는 누가 하나 나가면은 그냥 무슨 벼에 벼.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좀 별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까 동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원장님들께서 직원들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첫 번째는 일단 제일 힘이 센 원장이 되려면 손님만 많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제 생각은 손님 많게 해주는 오너는 직원들한테 좋은 오너거든요. 그리고 기술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어쨌든 직원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저는 직권 해봤는지 안다 이거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통적인 특징은 미용을 시작하고 나서 자격증 따자마자 연구가 나와가지고 미용을 다니다가 미용실 차리신 분은 단 한 명도 없다. 제가 디자이너 되자마자 처음 썼던 운영 시스템 표예요. 초급 디자이너 때 인터넷에서 디자이너 되자마자 나는 내가 나중에 원장이 되면 이렇게 운영해야지 했던 표거든요.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원장님들 계획에 의해서 원장이 된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아닌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욱해가지고 가게 차린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웃긴 건요. 저희 매장에 있었던 직원들도 저처럼 되기 싫다고 창업한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웃긴 건요. 다 저처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얘네들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원장님들도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는 아마 이건 공통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직원이었을 때 원장님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원장은 맨날 말이 바뀌어. 우리 원장님은 맨날 말이 바뀌어. 거짓말쟁이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해요 직원들은.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조차도 예전에 있었던 원장님한테 그 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원장님들은 다 그런 얘기 해요. 이건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변화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지. 왜냐면 직권을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건데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저는 제 착각이었는데 저는 지금 정말 저라는 사람과 키워드가 안 먹긴 하지만 저는 사랑을 정말 많이 줬거든요. 사랑을 정말 많이 줬어요. 거의 진짜 사랑을 했어요. 저는 항상 얘기했던 게 아내보다 직원이 먼저다 했어요. 가족보다 일이 먼저다. 일이 먼저가 돼야 가족이 건사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애들과 집사람은 뒷전이었어요. 일이 무조건 항상 먼저였어요. 이건 인정하잖아요. 저는 일에 미친 사이코였어요. 그냥 아예 일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랑을 주다 보니까 이게 진짜 그지 같은 게 이 사랑을 주다 보니까 내가 어느 순간 그게 있잖아요. 남녀가 사랑을 하고 직원들하고도 어쨌든 사랑을 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끼리도 사랑이라는 게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친구 간에도 서로가 좋아하고 잘 코드가 맞으니까 이게 드레스 코드가 맞으니까 잘 놀고 대화도 하고 술도 한잔 먹고 같이 놀러도 가고 하는 건데 이게 저는 모든 감정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거는 찐친이면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놔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 특히 부모하고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삼시세끼를 밥을 먹이잖아요. 밥을 차려주잖아요.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밥을 주진 않지만 저희 와이프가 밥을 주는 거면 저는 화가 나가지고 애들한테 소리 지르기도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주는데 얘가 아침에 안 먹고 학교를 가. 점심에 와요? 밥을 차려줘요 또. 근데 안 먹고 또 친구 만나러 나간다고 해요. 화가 나잖아.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녁에 밥을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래도 준단 말이에요. 엄마 배고파 이러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얘한테 뭘 바래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주는 거다 보니까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우리 직원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은 서로 생일 선물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추석 선물도 주지도 받지도 말자 설날도 주지도 받지도 말자 이 문화가 자리 잡힌 지 꽤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서로 안 줘요 그냥. 이게 마음이 편해 나도. 왜냐면 내가 진짜 사랑해서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주는 게 아니면 안 주는 게 나도 마음 편한 거야. 나도 이 새끼 이 사람 챙기고 싫고. 그래서 저는 줄 거면 그냥 주는 거고 말 거면 많은 거다라는 게 지금 MZ 세대한테는 되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MZ 경우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도 기대를 안 해요. 내가 얘한테 뭐 선물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까 음료 이렇게 저한테 이거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한 거를 죄송하지만 감사함을 잘 안 느껴요. 왜냐? 내가 이거를 감사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이 사람한테 뭘 또 해줘야 되거든. 귀찮아. 그래서 저는 말해주신 게 직원들이 아까 전에 이제 그 새끼로 했다는 애 있잖아요. 처음부터 키워가지고 지금 저희 그 어반 사부동점에 들어간다는 게 사실상 원장님은 제가 봤을 때 그 친구를 엄청 사랑한 거거든요. 엄청 아끼고 달래고 해서 키웠던 아이예요. 근데 걔가 갑자기 어반튼 사부동점에 들어간대. 그러니까 괜히 서운한 거야. 그게 사치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그래서 직원을 컨트롤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필요한 감정 요소는 뭐냐면 직원들한테 그냥 줄 때 크게 감정 노동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얘한테 지금 얻을 수 있는 거 뭘까? 그리고 얘한테 내가 주고 받거니 할 수 있는 게 가장 근본적으로 그게 가장 큰 게 뭘까만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마다 운영하는 스타일이 정말 다르지만 사실 매장에 있는 직원들은요 그 원장하고 똑같은 애들만 듣고 있거든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전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저희 매장에는 되게 애들이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자기들끼리 약간 좀 그냥 되게 서로 되게 좋아하는 감정들이 되게 느껴져 있었거든요. 지금은 좋아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그래 직장인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만나는 구성원이니까 그래서 애들끼리 뭐 술을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갑게 지내지도 않아요. 개인주의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왜? 단합을 안 해. 단합을 해서 나를 욕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원장님들이 제가 뭐 사랑을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매장의 운영의 방식에서 너무 직원들한테 사랑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랑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줘라. 줄 거면 그냥 주는 거고 안 줄 거면 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마음 찾지 말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주거나 내가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내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요즘 시대에는 좀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또 느낌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직원 관리를 하는 목차에서 좀 여러 가지가 제가 이거를 좀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서 해보자면 보통 이제 우리가 뭐 CRM이라고도 얘기하고 HRM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CRM은 외부 고객이고 HRM은 내부 고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부 고객 관리하는 방법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직원 관리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래서 매장마다 지금 어쨌든 규모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내부 고객 관리하는 방법에서 자 보시구나. 내부 고객 관리하는 방법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직원들은요 초심으로 절대 돌아간다는 것이 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될까 동기부여에 대한 걸 좀 먼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두 번째가 뭘 말하냐면 원장님들이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없나 보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예요. 원장들하고 직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장하고 직원의 가장 큰 차이가? 직원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은 내가 그지 갖고 여기서 있고 싶지 않으면 이직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리스크가 없어요. 물론 고객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원장들은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내가 투자한 돈이 몇 천만 원, 최소 몇 천만 원부터 뭐 많게는 몇 억을 쓸 수도 있잖아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폐업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할 건지 이거는 선택이 기로이긴 한데 최근에 저희 이 친구가 이제 인수하는 매장에 사실 저번에 제가 아카데미 뭐 한다고 했었다가 이제 그거를 얘가 그냥 인수해서 미용실 운영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 창업했던 매장은 이 친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매장이 좀 히스토리가 재밌는 게 제가 하다가 제가 첫 창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 매장에 있었던 실장이 그걸 인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동기이잖아요. 그러다가 좀 힘드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창업했을 때 인턴으로 데리고 있었던 애가 이제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어찌어찌 했다가 여기를 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원장이 된 거예요. 다 어반 주신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가 가져가는 거예요. 5번째 주인인 거예요. 근데 얘가 이번에 여기 넘기는 친구한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너 왜 그만두냐? 그냥 해라. 근데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야 다른 데 창업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드니까 차라리 한 달 월세금 내더라도 한 달 문 닫고 네가 리프레시하는 기간으로 여행도 다니고 조금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라. 그러니까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그냥 일을 하고 싶대. 그냥 여기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있잖아요. 원장님들도 운영해보다 보면 질려버릴 때가 있잖아요. 진짜 질려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너무 질려버리면 그냥 한 달을 쉬어버리세요. 좀 손해보더라도. 그게 더 내 정신건강에 훨씬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4년, 15년, 16년 이렇게 오픈하고 나서 막 애들하고 퇴직금 상태 터지고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도 줘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진짜 자살하고 싶은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 그 세 개 매장은 정리한 걸 너무 많이 후회해요. 왜냐면 돈 잘 벌고 있는데 굳이 그거 정리해가지고 미친놈이. 그래서 저는 정말 얘기해 주는 게 원장님들이 너무 힘들면요 그냥 폐업 말고 휴업을 하세요. 너무 힘들 때. 그러고 나서 다시 내가 잘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요 오히려 저는 더 로우 리스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대한 비용에 대한 투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직원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직원들이 말을 안 들었더라도 사실 그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마다 규모가 다르지만 한 10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한두 명은 되게 잘해줘요. 말도 잘 듣고 너무 이뻐 죽겠어. 근데 이 밑에 또 한 두 명, 또 한두 명 있잖아요. 이 새끼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한 대여섯 명 남았을 거예요. 이 대여섯 명들은 이 중에서 또 한두 명 있잖아요. 얘는 좀만 더 잘하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느낌도 있어요. 나머지 여기서 또 이제 한 세네 명 있죠. 이 세네 명은 얘네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게 싫어. 진짜로. 매장의 규모가 커지면 이 현상이 생겨요. 희한하게. 매장의 규모가 커지면. 그래서 진짜요. 너무 신기해요. 저희 매장이 어떻게 똑같지? 이거 제가 알려줄게요. 지금 매장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매장의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운영은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확실해요. 한 명에서 네 명이잖아요. 이때는요, 체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한 명에서 한 5명 사이는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 그 조직이 무너져요. 나가고, 뽑으면 나가고. 보통 5명도 안 되는 조직에서 왜 군단을 만들려고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직이 작을 때는 군단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짜 친구가 돼요. 패밀리십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같이 재밌게 일한다는 분위기만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이 5명이 이제 넘어가는 순간부터 조금씩 그 하나씩 또 파벌이 남겨요. 이제 편이 생기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진짜 조직이 그래요. 5명에서 한 8명쯤 되잖아요. 원장들은요, 골마 터져 있어요. 죽을라 그래요. 이 새끼들이 어디 가서 싸워치고, 오늘은 이 새끼, 내일은 저 새끼. 그래서 저 새끼 안 자르면 내가 그만둔다. 연명을 해요. 진짜로. 근데 이때부터 필요한 거는 엄빠가 필요해요.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5명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는 원장님은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이 되면은 둘 중에 뭐 엄마 하나 있잖아요. 아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좀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으면 여기 파국이에요. 파국.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10명 이상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필요한 거는 관리자가 최소 못해도 원장, 대표 이런 사람 다 제외하고 3명 있어야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한 20명 넘어가잖아요. 정말 주의해야 되겠어요. 원장은 직원들 눈에 띄면 안 돼요. 그런 순간부터는 매장이 더 안 좋아져요. 원장 때문에 직원들이 그만둬요. 그냥 그래서 저는 요즘에 최대한 입을 닫고 살아요. 그냥 눈에 안 띄려고 해요. 그러니까 분위기 어때? 좋아요. 내가 없으니까 좋아요. 제가 매장에 나타나잖아요. 애들이 무슨 모세의 기적이 열려요. 다 달라져. 안 보여요, 제 옆에. 그래서 그냥 가끔 나타나서 에헴 해주는 정도로 해주고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떠덕떠덕 한번 등지도 가고 하면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간섭을 많이 하실 텐데 빼야 돼, 좀. 힘을 좀 빼야 돼. 근데 저희 매장에는 관리자 3명 이상이 뭐가요? 관리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건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그 원장들의 착각이에요. 원장들의 착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원장님들의 착각이고 일단 제가 내부 고객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정보 알려준 거예요. 그 세무교육 받으셨던 분들 다 받으셨나요 혹시? 다 받으셨죠? 제가 순위익 구조에 대한 설명을 했었잖아요. 순위익 구조하고 제가 예전에 저는 지금 얘가 있어서 참 너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진짜 했다는 게 증명이 되니까. 순위 구조에서 10% 정도를요 복지 예산을 썼어요. 애들 돌아가면서 데리고 나가서 땡땡이를 했었거든요. 땡땡이 치러 나왔어요. 그리고 면담? 매장에서 절대 안 해요. 카페에 가요, 무조건. 근처 카페를 가든 밥을 먹으러 가든 얘는 맨날 돈가스 사준다고 난리쳤거든요. 다른 애들은 초밥 사주는데 자기는 돈가스만 사준다고 난리쳤단 말이에요. 근데 밥 먹이고 카페 가고 옷 사 입히고 애들 데리고 쇼핑 다니고 밤에 막 동대문 가서 옷도 사고 되게 즐거운 시간 되게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복지예산을 어떻게 쓰냐면 땡땡이가 정리라는 거는 보통 월에 한 직원하고 2회 정도는 땡땡이를 쳤거든요. 월에 한 2회 땡땡이 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근하는 날 땡땡이 치는 거예요. 출근한 날 그냥 노는 거예요, 걔랑.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 놀았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데리고 나가면 면담이라는 게 없었어요. 야,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거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근하는 게 너무 좋았던 게 맨날 하면 놀자 편이거든요. 맨날 애들하고 놀고 다니고. 일부러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저는 너무 사랑을 줬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제 노무 사태에 겪고 퇴직금 한번 겪어버리니까 쇼크를 너무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 엉엉 울었어요, 진짜 꺽꺽대면서. 네? 뭐야? 얘가 지금 모르겠어. 아 여기? 아니 좀 더 당해야 돼. 좀 더 당해야 돼. 아직 들지 않았어. 아직 사회는 느끼니까. 막 데리고 나가서 이게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지 예산은 순이익의 10%를 쓰니까 생각보다 많겠죠. 그럼 직원들 만족도가 어때요? 좋아지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애들한테 이걸 던지지 마세요. 이거 하면 어떨 것 같아? 이건 어때? 이거 좋지. 이렇게 하면 너 되게 좋아할 것 같지. 애들이 어떨 것 같아? 해요 안 해요? 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알려준 거예요. A라는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B라는 사람은 이게 좋아요. 근데 얘가 좋아하는 거 들어줬어요. 얘가 좋아하는 거 들어줬어요. 근데 접점이 없잖아요. 접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힘든 건 나밖에 없어요. 그걸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의견을 제시해서 제안하고 대화하게 만들어서 한 가지의 주제를 정했을 때 제가 이거 지금 좀 얘기가 다르게 넘어가는데 원장님들이 미팅을 할 때 원장들이 미팅을 할 때 가장 잘못하는 미팅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의 주제를 정해놓고 한 가지의 답을 정해놨는데 이걸로 너희들이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해봐라고 하면 결국에 돌아오는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소위 말하는 답정너라고 하죠. 저는 완벽한 답정너예요. 그래서 제가 고안한 새로운 방식이 뭐냐면 제가 원하는 결과치를 세 가지를 만들어요. 이 셋 중에 하나에서 너희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해라.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원하는 답을 처음에 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답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선택하고 나서 이들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자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예요. 사람의 심리예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얘네들한테 가이드를 몇 가지 주는 거예요. 너 1번을 걸래, 2번을 걸래, 3번을 걸래. 그러니까 길을 주는 거예요, 길. 새로운 신기척을 하는 게 아니라 1, 2, 3번을 주고 여기서 자기들끼리서 조율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1, 2, 3번에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이 1, 2, 3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요거 조금 떼고 요거 조금 떼고 요거 조금 떼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다 들어가 있게 돼요. 그래서 땡땡 칠 때 조심하실 때 저는 면담이라고 생각할게요. 이제부터 여기 매장은 원장님이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아예 그 매장의 문화에 이건 좀 녹여봐요. 우리는 면담이 아니라 땡땡이로 높은 거예요, 이름을. 기분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기분 자체가. 근데 저는 이제는 제가 너무 바쁘고 하다 보니 솔직히 하고 싶긴 해요. 지금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애들하고 같이 놀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애들하고 같이 술 한잔도 먹고 싶고 애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고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이 여행도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직원들하고 같이 여행 다녔던 그 시절이 사실 좀 그립기도 해요. 지금은.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구성원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해버리는 순간
누구만 이뻐한다라는 편애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이 하고 싶으면 해요. 근데 나중에 생길 그 파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장의 규모가 아직은 내가 5명 이하다 하면요, 저는 적극적으로 마이너스을 추천해요. 확실히 매장의 규모가 적으면 애들하고 함께 노는 시간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애들이 노는 걸 싫어한다면 같이 공부하러 가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매장의 문화를 만드는 건 사실 원장님이라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에게 고객은 왕이다. 이게 구부랑자가 있고 진짜 왕왕자가 있는데, 구부랑은 내가 숙이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한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손편지도 쓰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저는 되게 감동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마누라한테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손편지를 직원한테 엄청나게 썼어요. 그리고 다이어리에다가 손편지 써가지고 다이어리 선물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것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는다는 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있어야 되고, 이 6번째가 요즘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뭐냐면, 요 최근에 제가 가맹점 원장님 중에 한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 말이 너무 안 듣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안 들어서 원장님한테 간판을 내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간판을 진짜 내리게 될 거예요, 그 매장이. 근데 제가 그 원장님한테 정말 했던 가장 큰 포인트 내용이 뭐냐면, 원장님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다 원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거 똑같이, 원장님들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딱 1년 뒤 생각했을 때 우리 매장은 폐업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이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난 우리 매장이 1년 뒤에 폐업할 것 같다, 내가 미용을 그만둘 것 같다는 매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나는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또 지금 매장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같다, 확신하시는 분? 없죠. 그 말은 뭐냐면, 원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 매장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장님들조차도 내가 나 스스로가 물음표를 던졌어. 물음표라면 이거는 직원들도 물음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원장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 6번째, 그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 있잖아요. 원장님들도 지금 이 매장을 운영해야 되는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한번 이번 주말에 한번 모아놓고 한번 이 얘기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이거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한 1년 뒤에도 이 매장에서 계속 있고 싶다면, 있어야 된다면, 우리 매장이 1년 뒤에 너희들이 계속 있을 수 있는 매장이라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뭘 바꿔야 될까? 한번 대화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필요해요. 직원들이 여기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없으면 결국에 걔네들은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도 직원 어차피 더 늘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 뽑았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입사해야 되는 이유를 못 만들어주면은 사람 구하기가 진짜 힘들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어야 되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실수를 범하는 게 거짓말쟁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약간 버릇이 있어요. 저는 말이요, 좀 생각 없이 튀어나와요. 생각 없이 튀어나와요. 진짜 말을 하다가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해. 말을 하다가 야, 나 이렇게 해갖고 나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이게 입 벌 구가 돼요. 입만 벌리면 구라예요. 입벌 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보통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거 언행일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주워 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을 하고 나서 어떻게든 내가 지키려고 언행일치 순서대로 똑같이
말을 하고 나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원일치가 아니니까 그래 언행일치가 맞아. 말하고 나서 일치시키면 되니까.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저의 성장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성장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장님들이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 너무 내가 진짜로 지키지 못해서 그건 말하지 마시고 애들한테 어떠한 미션을 주고 몇 가지의 선택지를 준 다음에 거기서 선택하게 만드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 8번째 수평관계라는 건요, 좀 나름의 생각에 따라 틀리긴 하는데 아까 말했던 친구 있죠. 5인 이하의 매장에 친구 관계, 수평 관계가 필요해요. 그리고 매장이 인원이 조금 더 늘더라도 즐거운 분위기면 수평이 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요, 이 수평 때문에 무너져요. 그 조직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게 처음에는 수평이었다가 점점 이게 피라미드 모양이 되다가 나중에는 완벽한 수직 관계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제가 교육진으로 준비했을 때는 사실 거의 이 상태였거든요. 3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 상태였어요. 무너지니까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장을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수평원을 계속 유지시키는 동안 많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동기비가 좀 걱정이 돼요. 너무 수평이라. 무너지면서 한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수평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안 해요. 이거는 임명이면 뭐 했던 거냐면 저희 매장에 건의사항들 있죠. 매장에 뭐 불편사항, 불만사항들 있으면 매장 그 네이버 아이디 있잖아요. 그걸로 해갖고 나한테 이메일 보내면 있죠. 그냥 자기 스스로한테 이메일 보내는 게 매장 아이디를 로그인해서 나에게 쓰기 그거 한 다음에 매장의 불편 불만을 다 쓰게 만드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그걸로 토론을 해요.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지 이런 거 했었어요. 그래서 불만은 말로 하지 마라. 글로 써라. 감정이 전달된다. 이런 거 했었다. 이런 거고, 이 아까 당신이 원하는 샵이라는 거랑 6번이랑은 매치가 돼요. 매치가 되는 거라서 이거는, 근데 저는 이거 진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말에 한번 이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시면 너무 좋은 것 같고, 꿈꾸리기는 드림보드나 뭐 이렇게 앞으로 미래 비전, 자기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다는 거고,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미를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강제로 맛보게 하기 취미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강제로 취미생활을 시켰어요. 뭐 노래를 다니든 춤을 하든 이런 거 기타를 배우든, 제가 그래서 헬스장 빼고 모든 취미는 다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취미 활동비를 지원을 줬어요. 일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많이 사랑하셨나봐요. 네. 막 기타도 사주고 그랬었어요. 너무 못했네 내가. 난 안 했어 취미. 너 안 했나? 취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막 진짜 그래서 막 밴드 만들자 했고, 너는 기타, 너는 드럼, 너는 보컬, 별의별 연습 안 하고 끝냈어요. 예. 애들이 뜨뜻미지근해갖고 어쨌든 강제로 취미도 해보고 막 목공도 배워보게 해보고 막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왜 그런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미친놈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해봤다라는 거에 되게 많이 남아있다는 거고, 그리고 내 식구의 모든 걸 다 알아보게 하고, 제가 세무교육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노무교육 때 직원들 등본 다 받잖아요. 등본 받는 게 물론 이 사람의 인적사항 조사도 있는데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전에 오래된 직원들은 사실 제가 부모님들을 다 알거든요. 부모님들 다 인사하고 일부러 그 가게 가서 얘네 집은 또 부모님 떡집을 하세요. 가가지고 일부러 거기서 떡 사 먹고 막, 그리고 직원 부모님하고 같이 밥도 먹으려고 하고 같이 밥 먹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진짜 막 남자친구 막 이제 생일도 남자친구 기념일도 투투 막 이런 것도 챙겨주고 100일도 챙겨주고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진짜로. 원장님들이 진짜 사랑하려면 그 정도로 집착해야 돼요. 내 남자한테 집착하듯이 내 여자한테 집착할 정도로 집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마케팅 교육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1회차 때 집착하는 걸 해야 된다고. 저 장난 아니에요. 집착이 장난 아니에요. 저는 최고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니까 내부 고객 관리가 정말 잘 돼 있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20줄에 30줄 가슴에 30줄 뭐 이래갖고 되게 독한 말 하지 말라 했는데 요즘엔 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요거는 사진만 하나 찍어주시겠어요? 얘기하자면 얘기긴 한데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원장님들 착각입니다. 이거 진짜 팩트예요. 팩트. 그리고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실이에요. 그래서 일단 돌아가시면서 보세요. 근데 제가 여기에 써져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제일 원장님들이 가지면 안 되는 생각을 딱 하나만 제가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이거 있죠. 이런 거. 팀워크는 직원의 마인드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있는 직원은 없어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사실 사람을 바꿔 쓰는 거 힘들긴 해요. 사람의 본성을 바꾸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매장에서 직원을 쓸 때만큼은 얘를 바꿀 수는 있어요. 물론 힘들어요. 그래서 뽑을 때 이왕이면 그냥 내가 좀 덜 힘든 애 뽑는 게 최고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원장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인재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인재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훈련을 시키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누나. 예전에 저희 매장에 소희라는 애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인턴 때 저한테 그렇게 맨날 혼나고, 디자이너 되고 나서도 엄청 혼나고, 너는 미용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했거든요. 지금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매출도 엄청 높고 아이디에서 하이퍼포머예요. 그래요? 한 3,000원. 걔가 예전에 첫 손님인데 커트를 어떻게 치면 싱글을 칠 때 탁탁탁 탁탁탁 남자 손님이요 2시간 커트를 해요.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손님이 나중에 나가서 일어났는데 바지랑 등이 다 젖어있는 거예요. 땀에. 너무 더웠나 봐. 근데 얘가 너무 열심히 치니까 말도 못하고 그걸 버티고 있는 허리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나가라 6, 7번을 얘기했다가 결국에 나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인재를 보는 눈이 없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꾸준하게 버텨서 잘 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생각하면 제일 미안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모를 거예요. 처음 얘기한 거예요. 다른 교육하면서 그 친구 얘기는. 얘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진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제가 하는 면접법 중에 이거 혹시 제가 몰랐던 거 컨텐츠 보신 분 없죠? 이거 한번 살짝 얘기한 적 있거든요. 컨텐츠로. 면담을 하는 기술에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면담을 하는 기술. 그리고 원장님들이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면 면담은요 절대 매장에서 하지 마세요. 내가 권위적인 위치로 권위적인 분위기로 가져간다면 매장에서 되거든요. 근데 권위적인 사람이 갑자기 데리고 나왔고 상담하자 하면은 면담하자면 이 새끼가 왜 이러지? 약간 되게 불안해. 사시나무까지 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원장님들이 아직 직원들하고 관계가 형성이 잘 좋은 상태라면 저는 그냥 바로 옆에 카페에 있더라도 카페에 데리고 나가서 분위기 좋으면서 면담을 좀 추천드리는데, 일단 사람을 면담을 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접근 동기인데, 이 접근 동기는 이 사람한테 당근을 주는 방식이에요. 야,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동기부여를 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접근 동기인 거고, 그래서 저는 보통 처음에 얘는 접근 동기가 안 먹힐 것 같아도
처음에 무조건 적분 동기 줘요. 왜냐면 처음부터 지랄을 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적분 동기를 주고 나서 얘한테 계속 이렇게 보여주네. 저희 매장에서도 들으면서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당근해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원래들 매장에서도 아 얘는 목표를 주면 더 열심히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데리고 가기가 진짜 편해요. 원래들 힘들게 하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회피 동기 애들 있죠. 접근 동기를 막 써요. 그래서 우리 차장님한테 원장님 이거 열심히 교육 들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신규가 2배가 들어가면 내가 100만 원 서비스로 그냥 그 내가 용돈 줄게요 하면은 이 사람은 미쳐서 활활 타오르나요. 와 이러면서 앉아요. 근데 만약에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회피 동기 뭐냐면 해라 뭐 접근 동기 줘도 안 해. 그 다음에 쓰거든요. 저는 접근 동기 먼저 쓰고 회피 동기 쓰는데 그다음에 너 언제까지 이거 안 하면 100만 원 인센티브에서 깔 거야. 급여에서 100만 원 까버릴 거야. 이게 회피 동기거든요. 회피 동기는 최후의 통첩인데 사실상 한국 사람들은 적정 동기가 잘 먹힐까요? 회피 동기가 잘 먹힐 것 같아요. 회피 동기가 훨씬 잘 먹혀요. 근데 처음부터 회피 동기를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되게 부정기 결과가 나와요. 매장 자체가 되게 다크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접근 동기를 먼저 주다가 회피 동기를 쓰잖아요. 그러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근데 더 웃긴 건요. 접근 동기도 안 먹히고 회피 동기도 안 먹히고 얘는 도대체 캐릭터가 뭐지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희 매장에서도 지금 2명이 있거든요. 2명이 있어요. 얘는 면담이 안 통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입이 없는 애 같아요. 답답해 뒤집었어요. 대답도 안 해 얘가. 근데 그런 애들은요 대체적으로 MBTI를 치잖아요. ISTP가 많아요. 나 ISTP. 말을 안 해. 그리고 접근 동기를 줘도 안 하고 회피 동기를 줘도 안 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요?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면담을 하실 때 일단 그동안 면담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기부여 방식을 맞춰서 얘기를 해주고 보통 그리고 환기라고 하는데 제가 왜 카페에 가서 이제 면담을 하는 걸 추천드리냐면 그냥 별다른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했던 방식이고 사실 하고 싶기도 하지만 안 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면담 자체를 안 해요. 거의 면접도 제가 안 보고 면담도 안 하고 저 면접 아예 안 봐요. 제가 면접도 안 보고 면담도 안 하고 애들하고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애들의 그 데이터 있죠? 숫자로만 응용을 하거든요. 숫자 보고 점장한테 이거 왜 이래? 얘 왜 이래? 이거 바꿔.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아. 그냥 점장하고 원장한테만 얘기를 해주고 점장 원장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맨날 걔네들은 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쓰고 있는 방식이 지금 접근 동기고 회피 동기예요. 근데 저희 매장의 가장 큰 문제는 두 사람 다 회피 동기를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착해. 너무 미련한 정도로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 찍어보세요. 찍어보시고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원장님들이 한번 직원들과 면담을 하기 전에 원장님들 스스로가 이거를 먼저 한번 적어보세요. 원장님들 스스로가. 그리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면담을 하잖아요. 얘네들한테 뭘 적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뭐 앞으로 어떤 걸 해보고 싶어? 어떻게 살고 싶어? 얘기해보고 너는 뭘 위해서 살아?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너는 뭐 엄마 아빠한테 뭐 해주고 싶은 거 없어? 이런 되게 자연스러운 이야기 있잖아요. 좀 친해질 필요가 있는 거지. 먼저 이거 다짜고짜 나고 넌 뭘 위해서 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분위기 한기가 어느 정도 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때부터 뭘 하고 싶으면 그래 그럼 돈 좀 모아야겠네. 뭐 얼마 정도 모아야 될 것 같아? 막 하면서 그러면
너 급여는 그러면 이 정도는 벌어야겠다 추도 못해도 그럼 내가 그거 좀 도와줄게.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그래서 네 매출이 이 정도 해야 되니까 뭘 도와줘야 될까? 목표 매출도 정리를 해준 거고 거기에 따라서 고객 수나 아니면 마케팅 어떤 거 해야 될지 같이 가이드라인을 같이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적금 농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러고 나서 객단가 목표는 어떤 방식으로 올릴 건지 너의 시그니처 잡아주고 그래서 너무 긴 시간의 목표를 잡아주지 말고요. 단기 계획으로 6개월 되는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월별 성장식으로 해갖고 6개월 단기 목표에서 이번 달에 지금 현재 이러니까 다음 달에 한 요만큼만 해보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우리 한번 성장해보자 라고 해서 성장 목표를 잡아주면서 그 다음 달 되면은 이제 진짜 했네 박수 또 이거 했네 잘했어 칭찬해주고 엉덩이 두들겨주면서 데리고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인턴의 경우에도 디자이너 목표는 언제인지 현재 기준에서 목표 기간까지 마스터 계획이 어떻게 될지 실습 모델을 어떻게 진행해볼지 디자이너 컨셉 정하는 거 그다음 포트폴리오 모델 작업을 언제부터 몇 명 할 건지 데뷔는 언제 할 건지 그러고 나서 위에 거를 이제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꿈을 그려주면 그만둘 이유를 잘 못 찾아요. 보통 직원들 그만두는 이유가 저는 딱 이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성장은 여기서는 절대 못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냥 이 새끼가 싫어서 누가 싫어서 그냥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용인들이 생각보다 되게 저는 감성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그 이유는 뭐냐면 조건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원장님이 좋고 이 매장이 좋으면 안 나가. 다른 데 가서 또 그 친해지는 그 과정 또 막 이게 또 다시 잘 잡는 과정 이게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원장님들이 운영하는 방식을 조금만 더 바꿔보시고 저는 관리자 형태는요 예전에는 막 교육에다가 휴가에다가 직급 주고 책임과 권한 주고 마음 주고 이거였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완벽하게 돈입니다. 돈이 신뢰예요. 돈이 신뢰예요. 뭐 인센티브 보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돈을 많이 주면 그러면 마음을 얻어요. 진짜예요. 요 며칠 월급